예, 우리 대중음악인들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달 초 평양에서 공연을 갖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공연이 북한 내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관심입니다. 한편 방금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간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내용은요, 오늘 2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자, 이런 북측에 제안하겠다, 이런 건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 잠깐 들어보고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 시기는 3월 29일이고 장소로는 판문점 통일각이 좋겠다. 남쪽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각 한 명씩 모두 3명을 내보내겠다. 남북 고위급 회담의 의제로는 남북 정상회담 일정, 의제, 대표단 등 기본사항을 다루자입니다. 예, 3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이제 북측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죠. 아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요. 예. 지금 1월 9일 우리가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 금년 들어와서 북한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라든지 추가로 뭐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별로 없이 대부분 그대로 수용을 해왔어요. 예. 특히 이번 고위급 회담 두 번째 열리는 겁니다만, 이번 회담은 사실 북측이 먼저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회담인데, 그렇죠. 그걸 북한이 뭐 이렇게 저렇게 수정을 할 가능성은 전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아마 북측 입장을 고려해서 첫 번째 회담이 평화의 집에서 열렸고, 이번에는 북쪽에 통일각에서 이제 여는 걸로 했고요. 아마 대표는 좀 수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 관련된 모든 준비, 일정이라든지 이런 정상회담의 준비회담의 성격으로 이번 고위급 회담을 열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내용이 주로 준비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회담의 장소라든지 일정은 거의 잡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다시 말하면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무엇을 합의하고 그걸 어떤 합의 내용으로 담을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정상회담을 당일 회담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일 회담에서 모든 문안을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번에 고위급 회담이 한 번으로 끝일지 아니면 또 세부적인 그런 접촉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합의할 그 문건에 담겨질 내용들, 그 외에 이제 뭐 보도 문제라든지 이동 경로 문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하루지만 일정 관련된 문제라든지 통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 다 할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하트라인도 합의가 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도 이번에 함께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측도 굉장히 발빠르게 좀 준비를 해가고 있는 거, 챙겨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자, 우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북한도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뭘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답답한데, 김 교수님. 북한도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3월 29일 날 만나자고 했고, 만약에 그때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1월 9일 날 했으니까 한 80일 만에 두 번째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 평창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고위급 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남북 관계가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일단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북측에서도 아마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듯이 북측에서도 아마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국무원이나 이런 내각 전반적인 국무원 쪽에 그런 위원회, 비공식이겠지만 그런 위원회랄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북측이 생각하는 의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지금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비핵화 문제,
또 하나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 관련된 문제, 세 번째는 남관계의 어떤 담대한 발전, 이런 세 가지를 의제로 큰 틀에서 잡겠다고 했는데 아마 북한도 거기에 대처로 맞춰서 그 의제를 설정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역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5월달에 개최되기 때문에 비핵화 평화 체제가 포인트가 된다. 남관계 부분은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논의를 성사시키기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남관계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것이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론을 짓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 풀려야 문제가 또 우리도 해결되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련된 문제에 집중되는 그런 부분에서 북한도 상당 부분 지금 내부적으로 토론과 검토를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좀 느낄 수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이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기 김 교수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자, 이 정도의 발언이라면 대통령의 발언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게 사실은 남북 또 미국이 밑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까지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한편으로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이나 제주도에서 개최가 된다면 우리 땅에서 북한과 미국의 양 정상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뭐 세계적인 그런 우리 한반도에서 그런 사건은 뭐 엄청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가 좀 나온다면 비핵화 평화체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련된 구체적인 좀 더 진전된 논의를 세 명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갖고 남북미가 함께 만나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그 과정에 조금 중간에 종전 선언이랄지 이런 것들도 함께 논의를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의 긴장의 해소를 좀 더 제도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대통령의 오늘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그것이 확정됐다라기보다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흐름들, 성과들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이 한반도 특히 판문점이나 또는 한국 땅에서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뭐 그런 흐름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뭐 당일 뭐 회담의 성과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현장에 가면 세 명이서 악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저희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제는 그겁니다. 첫째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방금 말씀을 했지만은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을 보이고 그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합의가 남북 정상 간에 이루어질 것이냐. 사실 이것이 그 다음에 열릴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못하면 결국 그 다음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함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남북미가 같이 만나서 논의할 사항은 사실 많이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정전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전 체제는 정전 협정에 의한 정전 체제고, 우리가 말하는 평화 체제는 현재의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새로운 평화 체제란 말이죠. 그런데 정전 협정은 뭐라고 돼 있냐면 62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전 협정은 군사 협정이기 때문에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정전 협정이 유효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노력, 사실 그동안 있었어요. 54년에 제네바 평화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있었던 것이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사제회담입니다. 자, 이번에 뭐 정상들이 만나서 탑다운 형식으로 이제 합의를 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말 놀라운 결단을 해서 핵을 완전히 내려놓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바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핵 포기를 분명히 한다. 다시 말해 예를 들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NPT, IAEA의 사찰,
그렇게 해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결단을 한다면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그 과거에 적대 관계에 있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대한민국은 수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북한과 아직 수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함께 해결될 수 있다면 한반도의 핵 문제와 함께 정말 국교들이 정상화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남북, 미북 또 남북미 예. 또 중국도 함께하는 그런 형태의 정상회담이 앞으로 열리고 예. 정말 한반도의 평화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를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만약에 남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이나 제주도에서 열려서 세 사람이 악수를 하면서 사진 찍는 모습이 나온다면 예. 아마 21세기의 그렇죠. 정치사 또는 외교사에서 몇 장 안에 드는 사진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그 사이에 많은 정상회담이 릴레이로 열린다. 저희도 네. 이제 그렇게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한중일 정상회담이 먼저 좀 5월 초에 열릴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일본 언론에서 그 시기까지 이야기를 네. 하면서 했는데 청와대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5월 네. 초에 만나는 네. 것으로. 자, 오랜만에 한중일 정상들이 이제 대면을 하는 상황인데 역시 지금 한반도 대화 분위기 속에서 열리는 만큼 이 네네. 한반도 정세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 네. 이걸 이제 북미 대화에서 어떻게 좀 진전시킬까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서 역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좀 현재 한반도 정세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국과 일본이 약간 소외됐다. 특히 일본이 소외됐다. 그래서 재팬 패싱이라는 표현도 좀 나왔습니다만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갖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가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원래 한중일 정상회담 셔틀회담이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지금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한중일 간에 충분한 또 협력을 해야 되고 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남북 또는 북미만으로는 사실은 버겁습니다. 예. 또 중국과 일본, 러시아까지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모스크바를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것이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결국 그것이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함께 아우르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중매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예. 어떻게 보면 한국 외교사에서 전례 없는 지금 사실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고.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우리 예술단이 평양 가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어제 이제 실무 접촉을 했었죠. 2차례 공연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이 가서 공연을 할지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몇 면을 보니까 한 9명 정도 일단 가수가 가게 되는 것 같은데 뭐 레포트리도 다양하다 하죠. 이게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어떻게 좀 보여질지 또 그 행사장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지켜볼지 많은 화제를 좀 불러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물론 형식으로 보면 지난번 평창올림픽에 평창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해서 북한 예술단이 먼저 내려왔죠. 그래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번에 우리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6개 항을 이제 합의하고 내려와서 그걸 발표하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술단의 방북, 또 태권도 시범단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예술단이 북한 예술단만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 또 우리 예술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 주민들 앞에서 공연하는 자리를 갖는다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실제 2005년에 있었고 13년 만에 이제 우리 가수들이 가서 공연을 하는 건데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 아마 우리 문화, 우리 영화, 드라마, 또 우리 가요 상당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사실 물 밑에서 또 이불 밑에서 우리 USB나 이런 걸 가지고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 극장에서 동평양 대극장과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각각 한 번씩 공연을 열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이제 물론 북한에서 사실 뭐 뽑히고 뽑힌
또 당성이 강한 그런 평양 시민들 위주겠지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저는 적지 않다고 보고요. 바라기는 우리는 사실 북한 예술단이 와서 공연한 내용을 유튜브라든지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북한 주민들은 한 번 공연하고 그다음에 재방, 삼방 또는 다른 형태로 그걸 좀 더 많은 북한 주민들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공연은 김정은의 큰 결심이었고 그동안 우리 남한의 문화를 황색바람이니 뭐 부패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을 이런 결단을 해서 한다는 자체만 해도 의미가 있고요. 예.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 반복이 되고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현성월 단장도 뭐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을 하겠다 이러지 네네. 않습니까? 지난번에 김 교수께서는 삼전 관현악단 공연도 직접 보셨잖아요. 한번 봤습니다. 예. 네.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또 리설주 뭐 여사로 해야 됩니까? 거기서는 뭐 북측에서는 그렇게 여사로 이제 부르니까요. 부르더라고요. 예. 네네. 같이 와서 나란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이 되겠다고 보세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왔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두 번의 공연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평양 대극장이고 두 번째는 이제 류경 정주영 체육관입니다. 여기서 류경은 과거에 평양의 옛날 그 지명이 유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경 정주영 체육관 이렇게 하는데 두 번 중에 한 번은 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 아마 이제 우리 측 중심으로 아마 동평양 대극장은 좀 예술성이 높은 그런 그 내용들을 담은 공연이 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유경 정주영 체육관은 상당히 많은 인원을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남북의 합동 공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둘 중에 한 번 정도는 김정은, 이설주 이 두 사람이 와서 공연을 관람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공연 때 지금 국립극장에서 공연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수 여사께서 이제 같이 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이번 이제 예술단 공연이 전반적인 남북 관계 현재 흐름들에서 좀 윤활 역할을 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북측에서도 우리 예술단의 공연에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도 그 공연을 수용한 것은 현재 어떤 대화 분위기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자 하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공연이 준비가 된다.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예. 또 즐겁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네. 이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관련해서 어제 이제 공식 관련해 어떻게 좀 훈련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왔어요. 그렇죠? 예전보다 조금 로우키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게 축소냐 아니냐 뭐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이해한다는 그 북한 측 반응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물론 뭐 전략자산 안 오는 부분들은 이제 팩트는 있는데 뭐 기간을 가지고 이게 맞느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예, 아마 일정 자체가 일단 원래 계획된 것보다는 조금 연기가 된 거 아닙니까? 아마 거기에 맞춰서 한미가 합의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요. 로우키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훈련 자체를 축소하거나 뭐 약하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걸 자꾸 적극 홍보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사실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긴 하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나온 건 없거든요. 실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없고 북한이 어떤 입장으로 나올지를 현재는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일부 미국 인사는 만약에 북한이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트럼프가 발을 박차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예. 결국은 아직은 북한의 속내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미연합, 억제, 연합 대비태세 이런 것들을 확고히 하기 위한 그런 시도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홍보 자체는 로우키로 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4월 달에 이제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브 연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제 맥스 썬더 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군 훈련은 독수리 훈련 예. 일반으로 했는데 예, 예. 이번에 5월 중순에 있습니다. 그걸 다 통으로 한다면 사실 4, 5월 계속 되는 거거든요. 북한의 반응을 보면 그것이 발표됐는데도 지금 보면 뭐 예술단 공연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예. 아마 3월 29일 우리 고위급 회담 제안 북한이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관들 중에 예. 여러 회담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해하고 안 하고는 말로 안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